초등필독 인성인문학 소통 카네기 남의 말을 귀 기울여 듣는 기업가 인문학 맛보기 카네기 1835년부터 1919년 미국의 산업자본가 감동의 강철왕 카네기 카네기는 미국의 사업가로 철강업으로 많은 돈을 벌어 강철왕이라고 불려요. 학교도 다니지 못할 만큼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지만 누구보다 열심히 일해 세계적인 부자가 되었지요. 카네기는 언제나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 노력했고 많은 사람과 소통하기를 즐겼어요. 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었을 때는 과감하게 사업을 그만두고 그동안 번 돈으로 수천 개의 도서관을 짓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었어요. 죽기 전에는 거의 모든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여 큰 감동을 주었답니다. 인문학 인물탐구 1. 가난한 소년의 꿈 앤드류 카네기는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는 천을 짜는 직조 기술자로 솜씨가 좋아서 일감이 아주 많았어요. 카네기는 어릴 때부터 엄마를 도와 집안일도 곧잘 했어요. 초등학교에 입학해서도 아침에 동네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 놓느라 학교에 지각하기도 했어요. 입학, 들립, 배울학, 공부하기 위해 학교에 들어감. 카네기는 스코틀랜드의 영웅 이야기를 참 좋아했어요. 영웅들은 정말 용감하고 멋져. 카네기는 일부러 어두운 성당 묘지길을 걷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자신도 옛날 영웅처럼 용감히 살겠다고 결심했지요. 결심. 어떤 할 일에 대해 어떻게 하기로 마음을 굳게 정함. 또 카네기는 애완동물 키우는 것도 좋아했어요. 처음에는 비둘기를 키우다가 나중에는 토끼를 키웠지요. 카네기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토끼에게 줄 풀을 베어야 했어요. 그런데 토끼가 자꾸 새끼를 낳다 보니 토끼를 먹일 만큼 많은 풀을 베어오기가 힘들었어요. 어휴, 이 많은 새끼들한테 어떻게 풀을 뜯어다 주지? 고민하던 카네기는 좋은 생각을 떠올렸어요. 고민, 쓸고, 답답할 민, 마음속으로 괴로워하고 애를 태움. 며칠 후, 친구들이 토끼풀을 한아름씩 안고 카네기 집으로 찾아왔어요. 그 모습을 보고 어른들이 물었어요. 얘들아, 그 풀을 어디로 가지고 가느냐? 카네기한테 주려고요. 아이들 대답에 어른들은 의아해했어요. 대답, 대할 대, 대답답, 상대가 묻는 것에 대해 답을 함. 거기에는 왜? 카네기네 토끼한테 줄 풀이에요. 카네기가 풀을 가져오면 우리한테 새끼 토끼의 이름을 지을 수 있게 해준대요. 오호, 카네기가 참 멋진 생각을 해냈구나. 어른들은 카네기의 재치에 놀랐어요. 카네기는 이렇게 꾀를 내 수많은 토끼에게 먹일 풀을 쉽게 구할 수 있었어요. 어느 날 카네기가 사는 도시에 직물 공장이 들어섰어요. 그 공장에는 증기의 힘으로 움직이는 천짜는 기계가 있었어요. 직물, 짤직, 물건물, 시실과 날실을 직기에 걸어 짠 물건을 통틀어 이르는 말. 기계를 이용해 싼 값으로 많은 천을 짤 수 있게 되자 카네기 아버지와 같은 직조 기술자들은 점점 일자리를 잃었어요. 기술자, 제주기, 제주술, 사람차, 어떤 분야의 전문적 기술을 가진 사람. 넉넉했던 카네기의 집안 형편도 나날이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어머니도 나서서 채소나 사탕을 팔기도 했고 구두방에서 일을 하기도 했어요. 그래도 형편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어요. 하루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이런 말을 주고받았어요.
어떻게 하죠? 이대로는 정말 힘들 것 같아요. 미국으로 갑시다. 거기 가면 내 일자리 하나쯤은 있겠지. 결국 카네기 가족은 1848년에 미국으로 떠났어요. 피츠버그로 향하는 배 안에서 카네기는 미국에 대한 기대와 희망에 잔뜩 부풀어 있었어요. 그때 카네기는 13살이었어요. 미국에 도착한 카네기 가족은 작은 공장에 딸린 방에서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래도 아버지는 곧 취직을 할 줄 알고 별로 걱정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미국에서도 스코틀랜드와 마찬가지로 기계로 값싼 천을 생산하고 있었어요. 생산, 날생, 나을산, 인간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각종 물건을 만들어냄. 이런, 미국에서도 내 기술이 필요 없군. 아버지는 몹시 실망했어요. 하지만 어떻게든 돈을 벌어야 했어요. 할 수 없이 아버지는 기계로 천을 짜는 공장에 취직해 새로 일을 배웠어요. 어머니도 구두 수선하는 일을 하여 돈을 벌었어요. 카네기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아버지와 함께 공장에 들어가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일주일에 1달러 20센트의 돈을 받았어요. 와, 내가 돈을 벌었어, 내가! 카네기는 처음으로 돈을 벌어 아주 행복했어요. 행복, 다행행, 복복,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껴 흐뭇함. 나중에 카네기는 일생에서 처음 돈을 벌었을 때보다 행복한 적은 없었다고 말했답니다. 어느 날, 카네기는 전신국에서 전보 배달부를 구한다는 걸 알았어요. 전신국, 번개전, 미들신, 판국, 무선 전신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 곳. 전보배달부는 모스부호로 전달된 전보 내용을 전신 기사가 글자로 옮겨주면 그것을 받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일을 해요. 전보, 번개전, 알릴보, 전신을 이용한 통신이나 통보. 이렇다 할 통신 수단이 없던 당시에는 멀리 떨어진 곳에 소식을 전할 때 전보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돈도 벌고 사람들도 만나고 무엇보다 도시 곳곳을 구경할 수 있으니 정말 좋은 직업인 것 같아. 카네기는 당장 전신국으로 달려갔어요. 저는 아직 이 지역 지리를 잘 모릅니다. 하지만 열심히 할 자신은 있어요. 오, 자신감이 있어 좋군. 그럼 언제부터 할 수 있나? 지금 당장이요. 카네기는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아 얼른 대답했어요. 그렇게 해서 카네기는 전보 배달부가 되었어요. 카네기는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전보 배달을 하면서 길도 많이 알게 되었고 사람들 얼굴도 많이 익혔어요. 그 덕분에 카네기는 누구보다 전보를 빨리 배달했어요. 우와, 역시 앤드류야. 다른 어떤 전보 배달부보다 빠르다니까. 그러게 말이야. 앤드류, 이리 와서 빵 좀 먹고 가렴. 사람들은 성실한 카네기를 칭찬했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카네기는 더욱 열심히 일했지요. 그래서 다른 배달부보다 월급을 더 많이 받았어요. 월급, 달월, 줄급, 한 달을 단위로 하여 지급하는 급료. 물론 전보를 배달하는 일은 쉽지 않았어요. 배달, 나눌 배, 통달할 달, 물건을 가져다 이곳저곳에 나누어 돌림. 아침 7시부터 시작해서 밤 11시까지 일하는 날도 있었지만 카네기는 사람들을 만나는 게 즐거웠어요. 학교에 다니는, 학교에 다니는 대신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신에게 부족한 점을 채울 수 있었거든요. 앤더스 대령을 만나게 된 것도 전보 배달을 하면서예요. 카네기는 공부를 계속하지 못하는 게 늘 아쉬웠어요. 공부, 장인공, 지아비부, 학문이나 기술을 배우고 익힘. 그러던 어느 날 앤더슨 대령 집 앞에 붙은 쪽지를 보게 되었어요. 공장에서 일하는 어린 친구들은 우리 집에 와서 내 책 400권을 마음껏 빌려가 읽으세요. 앤더슨 대령.
카네기는 그 쪽지를 보고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난 공장에서 이러지 않으니까 볼 수 없는 건가? 카네기는 앤더슨 대령에게 편지를 썼어요. 편지, 편할 편, 종이지, 안부, 소식, 용무 따위를 적어 보내는 글. 대령님, 저는 공장에 다니지는 않지만 전부 배달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저도 책을 볼 수 있게 해 주세요. 편지를 읽은 앤더슨 대령은 흔쾌히 허락해 주었어요. 카네기는 앤더스 대령이 무척 고마웠어요. 나도 나중에 어른이 되면 도서관을 지어서 아이들이 마음껏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할 거야. 뭐든지 배우기를 좋아하는 카네기는 전보 배달을 하는 틈틈이 어깨너머로 전신 기계 다루는 법을 익혔어요. 기계, 틀기, 기계계, 동력을 써서 움직이거나 일을 하는 장치. 그러던 어느 날 전신 기사가 자리를 비웠는데 갑자기 급한 전보가 들어왔어요. 이런 전보를 받을 사람이 없으니 어쩌지? 그때 카네기가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카네기는 무사히 전보를 받아 위기를 넘겼어요. 위기, 위태할 위, 틀기, 위험한 고비나 시기. 그런 일이 있었던 후 카네기는 자연스럽게 전신기사로 일하게 되었어요. 전신기사로 일하면서 카네기는 월급도 많이 올랐어요. 카네기의 실력은 점점 좋아졌어요. 소리만 듣고도 전보 내용을 적을 수 있게 되었지요. 소리만으로 전보 내용을 받아 적을 수 있는 교환원은 손에 꼽을 정도였어요. 어린 카네기의 실력을 보기 위해 사람들이 구경을 오기도 하고, 나중에는 꽤 영향력 있는 사업가들이 카네기에게 따로 전보를 부탁하기도 했어요. 펜실베니아 철도회사의 피츠버그 지역 관리자인 스콧도 전보를 보내기 위해 자주 카네기를 찾아왔어요. 지역, 땅지, 직영역, 일정하게 구획된 어느 범위의 토지. 스콧은 늘 성실하고 즐겁게 일하는 카네기를 눈여겨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앤드류, 나와 함께 일해보지 않겠나? 철도회사에서요? 저는 철도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걸요? 스콧이 웃으며 말했어요. 기차를 몰고 다니라고 하지 않을 테니 걱정 마. 철도회사에서도 전신 기사가 필요해. 기차들이 오가는 것을 전신으로 조절해야 하거든. 네 실력이면 충분할 것 같구나. 그렇다면 좋아요. 한번 해볼게요. 그렇게 하여 카네기는 철도회사에 취직했어요. 취직, 나아갈 취, 직분직, 일정한 직업을 잡아 직장에 나감. 카네기의 업무는 기차의 운행 간격을 조절하는 일이었어요. 철도회사에서도 카네기는 자신의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누구보다 부지런히 일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열차 사고가 일어났어요. 사고가 난 기차 때문에 철길이 막혀 기차들이 어디로 갈지를 몰라 꼼짝 못하고 있었어요. 이러다가 화물을 제 시간에 보낼 수 없겠는데? 화물, 재물화, 물건물, 운반할 수 있는 물품을 통틀어 이르는 말. 누군가 서둘러 기차들을 정리해야 했어요. 하지만 열차를 옮기는 명령은 오로지 스콧만 할 수 있었어요. 아직 스콧이 출근 전이니 어쩌지? 내 마음대로 지시를 내렸다가 일이 잘못되면 정말 큰일인데. 카네기는 고민했어요. 마음대로 열차 운행을 지시하면 해고를 당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가만히 있으면 회사도 큰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고민하던 그는 결국 열차 운행을 지시했어요. 스콧이 출근했을 때는 모든 일이 잘 마무리된 뒤였지요. 오, 아주 잘했네. 잘했어. 스콧은 카네기의 능력을 인정하며 칭찬했어요. 능력, 능할 능, 힘력,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힘. 그 후 스콧은 문제가 생기면 카네기가 처리하도록 했어요.
근무를 할 때 스콧이 자리를 비우게 되면 카네기는 직원들을 엄하게 대했어요. 심지어 실수한 승무원을 해임하기도 했지요. 실수, 일을 실, 손수, 조심하지 않아서 잘못함, 해임, 풀해, 맡길 임, 어떤 지위나 맡은 임무를 그만두게 함. 스콧이 직원에게 너무 심하게 대하는 거 아니냐고 묻자 그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건 제 잘못이 아니라 실수한 사람의 잘못입니다. 저는 실수 같은 건 절대 안 하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스콧의 심부름으로 그는 직원에게 줄 월급을 수표로 받아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만 수표 다발을 기차 밖으로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으악! 큰일 났다! 카네기는 기관사에게 달려가 기차를 멈춰달라고 했어요. 그는 기차에서 내려 급하게 철길을 되돌아가 잃어버린 수표 다발을 찾아보았어요. 다행히 수표 다발은 강둑에 떨어져 있었어요. 휴, 아무리 조심해도 실수를 하게 되는구나. 그 후로 카네기는 직원이 실수를 해도 너그럽게 용서해주는 사람이 되었답니다. 카네기는 현재에 머물지 않고 늘 새로운 것에 도전했어요. 그러다 보니 좋은 기회도 많이 찾아왔지요. 기회, 틀기, 모일회, 어떠한 일을 하는데 적절한 시기나 경우. 너는 똑똑하니까 주식에 투자하는 방법을 알려주마. 하루는 스콧이 주식으로 돈 버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때부터 카네기는 투자에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경제 서적을 읽으며 공부했어요. 그는 또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여 도움이 되는 많은 조언을 들었어요. 그 무렵 때마침 우드러프라는 사람이 그에게 찾아왔어요. 침대 열차 사업을 하려는데 저에게 투자하십시오. 열차, 버릴 열, 수레차, 여러 개의 착간을 길게 이어놓은 차량. 미국은 땅이 넓어서 며칠씩 기차를 타고 다녀야 해요. 오랫동안 의자에 앉아있기가 힘들기 때문에 침대차 사업은 전망이 아주 밝았어요. 좋소, 투자하겠소. 카네기는 침대차 사업에 많은 돈을 투자했어요. 그의 예상대로 침대차 사업은 크게 성공해 미국은 물론 전 세계로 뻗어나갔어요. 카네기는 이 투자로 한꺼번에 많은 돈을 벌었어요. 스콧은 펜실베이니아 철도회사 부사장이 되어 필라델피아로 떠났어요. 그래서 카네기가 스콧의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1861년에 갑자기 남북 전쟁이 터졌어요. 전쟁, 싸움 전, 다툴 쟁, 국가와 국가 또는 단체와 단체가 총칼을 들고 싸움. 스콧은 링컨 정부의 차관보로 임명받아 운송과 통신을 책임지게 되었어요. 그러자 스콧은 카네기를 워싱턴으로 불렀어요. 전쟁 때문에 군수 물품을 운송하는 일을 하고 있네. 일손이 부족하니 자네가 와서 좀 도와주게나. 카네기는 급히 워싱턴으로 달려갔어요. 그곳에서 그는 끊어진 철도를 일주일 안에 잇는 일을 맡았어요. 이대로 두면 북군에게 필요한 군수품을 제때 보내지 못해. 그럼 전투가 시작되기 전에 패하고 말 거야. 카네기는 다리와 철도를 건설할 일꾼들을 모아 밤을 새워가며 일했어요. 철도, 쇠철, 길도, 철제 궤도 위로 여객과 화물을 운송하는 시설, 지친 일꾼들에게 힘을 내라고 응원의 말을 하면서 말이에요. 힘내세요. 우리가 철도를 복구하면 북군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겨우 철도 공사를 하는 것인데 무슨 전쟁의 승패를 좌우한단 말이오? 승패, 이길 승, 패할 패. 승리와 패배를 아울러 이르는 말. 아닙니다. 우리가 복구한 이 철도로 군수품이 제때에 전달되면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의 말에 일꾼들은 서로를 격려했어요. 그러면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군. 여보게들 힘내자고.
결국 카네기는 사흘 만에 끊어진 철도를 이었어요. 그 후에 카네기는 스콧과 함께 워싱턴의 지휘본부에서 전신 기사로 일했어요. 그 본부에는 거의 날마다 링컨 대통령이 찾아왔어요. 대통령, 클대, 거느릴 통, 거느릴 령.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의 원수. 대통령 각하 군수품 보급이 차질 없이 끝났습니다. 고맙소. 이렇게 각자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우리는 분명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오. 카네기는 링컨 대통령의 말을 마음에 새겨두었어요. 카네기는 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서도 사업을 구상했어요. 기차가 있으니까 군수품도 실어 나를 수 있고 군인들도 실어 나를 수 있구나. 앞으로 철도 산업이 크게 발전하겠어. 카네기는 곰곰이 생각했어요. 철도 산업에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 맞아, 철이야, 철. 철에 투자를 하자. 투자, 던질 투, 재물자, 이익을 얻기 위해 어떤 사업에 자본을 대는 것. 그의 예상대로 철도 산업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했어요. 기차는 평지는 물론 강을 건너기도 했어요. 그런데 기차가 다니는 다리는 나무로 만들어져서 안전하지 않았어요. 안전, 편안한, 온전할 전, 위험이 생기거나 사고가 날 염려가 없음. 기차에서 작은 불똥만 튀어도 다리에 불이 붙기도 하고 강물이 범람하면 급류 때문에 다리가 흔들리기도 했어요. 그래, 철교를 만들자. 철로 기차가 다닐 수 있는 튼튼하고 안전한 다리를 만들면 크게 성공할 수 있을 거야. 1863년, 카네기는 몇몇 사람들과 함께 키스톤 철교 회사를 세웠어요. 처음에 철로 다리를 만든다고 할 때 사람들은 잘 믿지 않았어요. 얇은 철로 다리를 만들면 무너지지 않을까? 하지만 얼마 안 되어 철로 만든 다리가 아주 튼튼하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하지만 아무리 카네기라고 해도 오하이오 강에는 철교를 세울 수 없을 거야. 철교, 쇠철, 다리교, 철을 주 재료로 하여 놓은 다리. 오하이오 강은 폭이 91m나 되었어요. 그러나 카네기는 보란 듯이 오하이오 강에 철교를 세웠어요. 그뿐 아니라 폭이 152m나 되는 미시시피 강에도 철교를 세웠어요. 미국 곳곳에 철교가 세워지면서 카네기의 철강 산업은 날이 갈수록 번창했어요. 철로 만든 다리가 튼튼하다는 게 알려지자 키스톤 철교 회사는 점점 더 인기가 높아졌어요. 인기, 사람인 기운기, 어떤 대상에 쏠리는 대중의 높은 관심. 인문학 인물탐구 2. 카네기, 강철왕이 되다. 전쟁이 끝나자 카네기는 철도 회사를 그만두었어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철강 사업에 힘을 쏟았어요. 기관차와 레일을 만드는 회사를 세우고 석유 산업에도 투자해 많은 돈을 벌었어요. 하지만 그는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더 나은 사업을 찾으려 애를 썼어요. 철이 필요한 곳이 점점 많아질 거야. 그렇다면 더 좋은 철을 생산할 방법을 찾아야 해. 그는 당시에 생산되는 철의 품질에 만족하지 않았어요. 사실 기차가 지나가면 뜨거운 열 때문에 선로가 녹기도 하고 때로는 녹이 슬기도 했어요. 선로, 줄선, 길로, 기차나 전차의 바퀴가 굴러가도록 레일을 깔아놓은 길. 또한 선로를 바꿀 때마다 비용이 많이 들어 다시 나무로 선로를 바꾸겠다는 곳이 늘어나서 걱정이었어요. 아무리 단단한 철도 이런 단점이 있다면 소용없어. 더 단단하고 더 강한 철이 필요해. 강철 말이야. 단점, 짧을 탄, 점점, 잘못되고 모자라는 점. 카네기는 철보다 강철이 강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강철을 만들려면 비용이 많이 들었어요. 비용, 쓸비, 쓸용, 어떤 일을 하는데 드는 돈.
그래서 선뜻 강철 사업에 뛰어드는 회사도 없고 강철은 칼이나 바늘, 가위 같은 물건을 만드는 데만 쓰였어요. 그런데 영국의 발명가 헨리 베서머가 강철을 쉽고도 싸게 만드는 방법을 발견했어요. 카네기는 바로 영국으로 건너갔어요. 그곳에서는 높은 열로 녹인 철에 찬 공기를 넣어 강철을 만들고 있었어요. 저렇게 하면 철이 더 강해지는구나. 다시 미국으로 돌아온 그는 영국에서 본 기술을 사용해 강철을 만들려고 했어요. 하지만 투자자들은 그의 생각에 반대했어요. 지금 사업도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또 다른 투자를 하려고 합니까? 지금의 철은 한계가 있어. 서너 달만 지나면 교체해야 한단 말이오. 하지만 강철이라면 끄떡 없어. 끄떡, 한계, 한알한, 직영계, 사물이나 능력, 책임 등이 실제 작용할 수 있는 범위. 카네기 말에 투자자는 웃으며 말했어요. 서너 달에 한 번씩 교체해야 회사가 돈을 벌지요. 강철로 하면 교체할 일도 없으니 이익이 줄어듭니다. 제 생각은 다릅니다. 품질 나쁜 철만 생산하면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합니다. 더 좋은 철을 찾아야 돼요. 찾아야 해요. 발전, 필발, 펼전, 더 낫고 좋은 상태나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감. 결국 투자자들은 카네기에게 투자를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카네기는 포기하지 않고 새 투자자를 찾았어요. 힘들게 투자자를 만난 그는 피츠버그 교회에 에드거 톰슨이라는 제강소를 설립해 강철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미국에서 최초로 강철을 만든 것이지요. 처음에는 철을 교체하지 않고 몇 년씩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쉽게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강철이 휘지도 않고 녹이 슬지도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싸고 품질 좋은 카네기의 강철을 원하는 사람들은 점점 늘어났어요. 품질, 물건품, 바탕질, 물건의 성질과 바탕. 이제 그가 만든 강철은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갔어요. 카네기 회사에 주문이 밀려들자 철이 부족해졌어요. 물건을 만들고 싶어도 철이 없어서 만들지 못했지요. 그렇다고 다른 공장에서 카네기에게 철을 빌려줄 리도 없었어요. 그러면 경쟁 회사를 도와주는 셈이 되니까요. 철이 부족해지자 철 가격도 크게 올랐어요. 사장님, 우리 회사가 철을 구한다는 소문이 나서 광산마다 철 가격을 올린 것 같습니다. 광산, 쇳돌강, 외산, 광물을 캐내는 곳, 가격, 갑가, 격식격, 물건이 지니고 있는 가치를 돈으로 나타낸 것. 철 가격이 올라가면 우리 제품 가격도 올라가는데, 카네기는 제품의 가격을 올리지 않으려고 방법을 찾다가 그동안 번 돈을 아예 철광산을 사는데 투자했어요. 또한 철강을 만들 때 불량품이 많이 나오자 좋은 철강을 만들기 위해 과학자들과 함께 연구를 거듭했어요. 그러다 보니 좋은 품질의 강철을 더 빠르고 저렴한 가격으로 생산할 수 있게 되었어요. 카네기의 노력으로 비싸고 구하기 힘들었던 강철 가격이 내려가자 강철은 많은 곳에 사용되었어요. 사용, 불일사, 쓸용, 일정한 목적이나 기능에 맞게 씀, 공장의 기계나 배, 지하철 선로는 물론 송수관이나 가스관에도 강철을 사용했어요. 그뿐 아니라 건물도 5층 이상으로 지을 수 있게 되는 등 강철은 산업 발전에도 큰 영향을 끼쳤어요. 이렇게 강철이 많이 사용되면서 카네기의 제강소는 더욱 바빠졌어요. 제강소, 지을 제, 강철강, 바소, 강철을 만드는 공장. 카네기가 미국에서 쓰는 철의 4분의 1을 생산한다네. 이제 카네기의 제강소는 미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회사가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철강 산업을 지배할 정도로 규모가 커졌어요. 그러자 사람들은 카네기를 강철한 카네기라고 불렀어요. 카네기는 아무리 사업이 잘 돼도 절대 철의 품질을 속이지 않았어요. 그렇게 늘 좋은 제품을 팔았기 때문에 더욱 큰 신뢰를 얻었어요. 카네기는 무엇보다 직원을 소중하게 생각했어요. 특히 제강소 노동자들의 기술을 존경했지요. 노동자, 일할 노, 움직일 동, 사람자, 노동력을 제공하고 얻은 임금으로 생활하는 사람. 하지만 당시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은 별로 좋지 않았어요. 춥고 지저분한 환경에서 매일 12시간씩 일하고 때로는 부상을 입기도 했지만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노동자들은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만들었어요. 당시 카네기는 강철의 원가를 낮추기 위해 노동자들의 임금을 낮게 유지하고 있었어요. 유지, 별이유, 가질지, 어떤 상태나 상황을 그대로 보존하거나 변함없이 지탱함. 그런데 노동자들은 카네기의 임금 제도에 불만이 많았어요. 월급이 일정했으면 좋겠어. 그러게 말이야. 회사가 이익을 내면 월급이 많고 회사가 어려우면 월급이 줄어드니 생활하기가 힘들어. 노동자들의 불만은 갈수록 커졌어요. 결국 수십 개의 제강소 가운데 홈스테드 제강소 노동자들이 파업을 시작했어요. 파업이 벌어졌을 때 카네기는 스코틀랜드에서 장기 휴가를 보내고 있었어요. 파업, 마칠파, 업, 하던 일을 중지함. 장기, 길장, 기약할 기, 오랜 기간. 파업 소식을 들은 카네기는 홈스테드 담당자인 프릭에게 제강소의 운영을 맡겼어요. 프릭은 노동자의 기술을 높이 평가하는 카네기와 달리 노동자를 가혹하게 대하는 사람이었어요. 홈스테드 제강소의 노동자들은 날마다 시위를 벌이며 월급을 인상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러나 프릭은 노동자들의 말은 아예 듣지도 않았어요. 쳇, 어디서 감히 월급을 올려달라는 거야? 일이 있는 것만으로도 고맙게 생각해야지. 월급을 올려줄 바에는 아예 공장 문을 닫아버리겠다. 프릭은 정말로 공장 문을 닫아버렸어요. 문을 닫아놓기는 했지만 프릭은 노동자들이 혹시 제강소로 몰려올까봐 두려웠어요. 그래서 제강소 둘레에 철조망으로 높은 담장을 쌓고 무장 경호원을 고용했어요. 마침내 잔뜩 화가 난 노동자들이 제강소로 몰려왔어요. 경호원들이 재빨리 노동자들을 막아섰어요. 탕! 갑자기 어디선가 총성이 울렸어요. 그리고 노동자들과 경호원들 사이에 계속 싸움이 이어졌어요. 어찌나 격렬히 싸웠는지 노동자와 경호원 몇 명이 목숨을 잃고 말았어요. 결국 정부가 군대를 동원해 사태를 진정시켰어요. 사태, 일사, 모습태, 벌어진 일의 형편이나 상태. 그 소식을 들은 카네기는 깜짝 놀랐어요. 공장에서 사람이 죽다니 그렇게 목숨을 걸고 싸울 정도로 상황이 심각했단 말인가? 카네기는 서둘러 미국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오자마자 그는 노동자와 그 가족들을 찾아가 제강소 사건에 대해 유감의 뜻을 전했어요. 유감, 남길 유, 섭섭할 감, 마음에 차지 않아 섭섭하거나 불만스럽게 남아있는 느낌.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오고요? 당장 가시오. 또 누구를 속이려고? 노동자들은 카네기를 냉정하게 대했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화가 풀릴 때까지 사과하겠습니다. 흥! 웃기지 말아요. 우리를 내쫓을 때는 언제고? 카네기는 진심을 다해 사과했어요. 여러분, 경영자와 노동자, 그리고 자금은 회사를 지탱하고 있는 다리 3개짜리 의자와 같습니다. 어느 하나가 삐걱대면 회사는 결국 무너지고 맙니다. 자금, 재물자, 쇠금, 사업을 경영하는 데 쓰는 돈. 카네기는 노동자들에게 회사의 입장을 잘 설명했어요. 그리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소통하면서 최대한 그들을 이해시키려고 애를 썼어요. 섣불리 약속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카네기는 노동자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어요. 약속, 맺을 약, 묶을 속, 다른 사람과 앞으로 어떻게 할지 미리 정해둠. 그러던 어느 날, 제강소 파업 때 사망한 노동자의 아내가 카네기를 찾아왔어요. 회장님, 지난 제강소 파업 때 남편이 죽어 생계를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저 혼자 벌어서 생활하기는 너무 힘듭니다. 혹시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 그동안 저축한 돈도 없습니까? 저축, 쌓을 저, 모을 축, 절약하여 모아둠. 카네기가 놀라서 묻자 노동자의 아내가 말했어요. 회장님은 부자라서 저축도 하는지 모르지만 저희 식구는 월급으로 한 달 사는 것도 힘들었어요. 카네기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카네기는 노동자의 아내를 안심시켰어요. 안심, 편안한 마음심, 모든 걱정을 떨쳐버리고 마음을 편히 가짐. 회장님, 저렇게 노동자들의 부탁을 들어주다 보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회사 간부들은 카네기의 뜻에 반대했어요. 하지만 그는 혼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어렸을 때 기억도 떠올렸지요. 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어. 지금 내가 가진 재산도 모두 그들과 함께 번 것이야. 함께 번 것이라면 나누어 주는 것이 옳지. 옳고 말고. 카네기는 65살에 갑자기 철강 회사를 팔았어요. 사업에서 은퇴하기로 마음을 먹은 거예요. 은퇴, 숨을 물러날 퇴. 직책이나 사회활동에서 물러나 한가하게 지냄. 아직 몸도 건강하신데 왜 회사를 판 겁니까? 나는 많은 사람들 덕분에 미국 최고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사람들에게 제가 가진 것을 나눠줄 차례입니다. 카네기는 우선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찾아갔어요.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는 노동자들은 존경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했어요. 카네기는 노동자들을 직접 만나 대화를 했어요. 나도 처음에는 어두운 공장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하면서 가장 힘든 게 무엇입니까? 카네기는 노동자들에게 친구처럼 다가갔어요. 그러다 보니 그들의 마음을 제대로 알 수 있었어요. 노동자들이 월급만 많이 준다고 좋아하는 건 아니야. 그들은 사람답게 대접받기를 원해. 대접, 기다릴 때, 이을 접, 마땅한 예로서 대함. 카네기는 노동자들의 말을 듣고 그들을 최대한 도와주었어요. 카네기는 가진 재산을 쏟아부어 도서관을 지었어요. 그가 미국뿐 아니라 다른 여러 나라에 지은 도서관은 수천 개나 되었어요. 도서관, 그림도, 글서, 집관, 책과 문서 등의 자료를 볼 수 있게 만든 시설. 그가 도서관을 세운 것은 어린 시절의 영향이 컸어요. 앤더슨 대령님이 책을 빌려주지 않았다면 지금의 나는 아마 없었을 것이다. 카네기는 자신이 앤더슨 대령의 책을 빌려보며 꿈을 키운 것처럼 가난한 아이들이 도서관에서 꿈과 희망을 키우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도서관을 지은 거예요. 희망, 바랄희, 바랄망, 앞일에 대해 어떤 기대를 가지고 바람. 카네기 도서관은 입구에 계단이 있고 도서관 앞을 밝히는 등불이 있어요. 그리고 도서관 입구에 빛이 있으라는 글귀를 태양 그림과 함께 새겨 넣었어요. 도서관 계단은 책을 읽으면 한 단계씩 위로 올라갈 수 있음을 의미해요. 또 도서관 앞을 비추는 등불은 도서관에서 얻을 수 있는 깨달음을 뜻하지요. 도서관 설립에 애를 쓰던 카네기는 자기 이름을 걸고 앤드류 카네기 구제기금을 만들었어요. 구제, 구원할 구, 건넬 재, 재해를 당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도와줌.
이것은 노동자들을 위한 구제기금이었어요. 파업 때 가장이 목숨을 잃어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을 잊을 수가 없어. 노동자들이 은퇴한 후에도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하자. 가장, 집가, 어른장, 한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사람. 카네기는 노동자들을 연금 목록에 올렸어요. 그래서 노동자가 일을 하다 다치면 보상금을 주고 나이가 들어 일을 할 수 없게 되면 연금을 주었어요. 이제 공장을 그만두어도 굶어 죽을 일은 없겠군. 그러게 말이야. 이제 걱정이 없어지니 일할 맛이 나네.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마음을 알아주는 카네기가 고마웠어요. 그뿐 아니라 카네기는 옛 동료들도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따로 철도기금을 만들어 피츠버그 철도국의 동료들이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어요. 또한 남을 돕거나 구하려다 목숨을 잃은 사람의 가족을 위해 영웅기금을 만들어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었어요. 카네기는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했지만 교육의 중요성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교육 사업에도 투자를 아끼지 않았어요. 그는 무려 3억 달러 이상을 투자해 카네기 공과대학과 카네기 교육진흥재단을 만들었어요. 당신은 왜 그렇게 교육에 힘을 쏟나요? 가난한 이들에게는 음식을 살 돈이 더 필요할 텐데요. 누군가 이렇게 묻자 카네기가 대답했어요. 배가 고픈 사람에게 빵을 주는 건 쉽습니다. 하지만 평생 빵을 구걸하면서 살 수는 없어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빵을 살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런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바로 교육입니다. 그는 또한 카네기 재단을 세워 과학과 다양한 지식을 연구하는 데도 힘을 쏟았어요. 재단, 재물재, 둥글단,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된 재산. 그리고 은퇴한 교수들에게 연금을 지급했고 경영난에 시달리는 흑인 대학에 거금을 기부하기도 했어요. 거금, 클커, 쇠금, 많은 돈, 큰 돈. 천문학에도 관심이 많아 캘리포니아에 천문대를 세우기도 했지요. 카네기는 전보를 배달하던 어린 시절에 연극 공연을 공짜로 본 적이 있어요. 어떤 마음 착한 극장 주인이 카네기에게 돈도 안 받고 연극을 보여준 거예요. 와, 이런 아름다운 세계가 있다니. 그때 카네기는 문화와 예술이 사람에게 얼마나 큰 감동을 주는지 알게 되었어요. 감동, 느낄 감, 움직일 동, 크게 느끼어 마음이 움직임. 그래서 그는 문화와 예술 분야에도 많은 투자를 했어요. 음악당인 카네기홀을 비롯하여 카네기 미술관, 카네기 자연사 박물관 등을 건립했어요. 그뿐 아니라 전 세계 교회에 수천 대의 파이프 오르간을 기부하기도 했어요. 기부, 붙일기, 붙을부, 좋은 일에 쓰기 위해 돈이나 물건 등을 대가 없이 내놓음. 이제 내게는 돈을 버는 일이 아니라 돈을 기부하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해. 그는 여러 곳에 수백만 달러를 기부했지만 여전히 그가 투자한 곳에서 많은 수익이 나오고 있었어요. 그는 수익이 나올 때마다 사회를 위해 더 많은 재단을 세우고 더 많은 곳에 기부했어요. 내 재산은 옳은 일이라면 어디에든 쓰겠어. 하지만 절대 기부할 수 없는 곳이 있어. 그건 바로 전쟁이야. 카네기는 남북전쟁을 겪으면서 전쟁이 얼마나 끔찍한지 똑똑히 보았어요. 자기가 아무리 착한 마음을 내서 도서관과 대학을 세우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도 전쟁이 일어나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카네기 국제평화기금을 만들고 평화운동에도 앞장섰어요. 평화, 평평할 평, 화할 화, 평온하고 화목함. 전쟁이 일어날 것 같으면 국가 지도자를 만나 직접 설득했어요. 설득, 말씀설, 얻을 득. 상대편이 이쪽 편의 말을 듣도록 여러 가지로 깨우쳐 말함.
직접 만날 수 없으면 편지를 써서 자신의 뜻을 전했지요. 하지만 카네기의 뜻과 달리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결국 전쟁이 일어나고 말았어. 카네기는 몹시 실망했어요. 그는 전쟁으로 인한 피해를 누구보다 많이 걱정했어요. 결국 카네기는 폐렴으로 몸져 눕고 말았어요. 그리고 병이 깊어져 84살의 나이로 숨을 거두었어요. 카네기가 세상을 떠난 것은 1919년이에요. 그는 세상을 떠나면서 평생 모은 재산의 대부분을 사회에 내놓았어요. 돈이 많을수록 어려운 사람을 돕고 사회에 기부해야 한다는 자신의 생각을 실천으로 옮긴 거예요. 실천, 열매실, 밟을 천, 생각한 바를 실제로 행함. 내게는 돈을 버는 삶과 돈을 나누어 주는 삶이 있었다. 나는 버는 삶보다 나누는 삶이 훨씬 더 행복했다. 카네기가 남긴 위대한 교훈을 본받아 지금도 많은 기업과 부자들이 자신의 재산을 사회에 돌려주고 있어요. 재산, 재물재, 나을 산, 금전적인 가치가 있는 모든 것. 그리고 카네기는 기부를 하는 것만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평범한 사람들이 힘을 합쳐 비범한 결과를 낼 수 있게 하는 것이 협동이며 이것은 소통으로 만들어진다는 말을 했지요. 이렇게 항상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했던 카네기의 묘비에는 이렇게 적혀 있답니다. 자신보다 현명한 사람을 주위에 모으는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 여기 잠들다. 또 다른 인성 다지기 1. 도울호, 병질, 꺼릴기, 의원의, 호질기의. 병을 숨기고 의원에게 보이기를 꺼린다는 뜻으로 자신의 단점을 감추고 남의 충고를 듣지 않는 것을 말해요. 호질기의. 호질기의는 병을 숨겨 의원에게 보이기를 꺼린다는 뜻으로 잘못이 있는데도 다른 사람의 충고를 듣지 않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중국 전국시대 때 유명한 의사였던 편작과 채나라 왕 환공 사이의 일화에서 비롯되었어요. 편작은 환공의 피부에 병이 들어 위험하다고 지적했으나 환공은 나는 병이 없다며 치료를 거부했어요. 편작이 몇 번이나 치료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환공은 그때마다 병이 없다며 거절했고 결국 병이 깊어져 편작을 부르자 그때는 이미 편작이 떠나버린 뒤였어요. 이 일화에서 비롯되어 호질기의라는 말이 생겼어요. 중국 송나라 유학자인 주도니는 통서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요즘 사람들은 잘못이 있어도 다른 사람들이 바로잡아주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이는 마치 병을 숨기면서 의원을 찾아가지 않아 자신의 몸을 망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것과 같다. 주도니는 다른 사람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당시의 세태를 비판하기 위해서 호질기의의 고사를 말한 거예요. 세상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때로 다른 사람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고 충고도 잘 받아들여야 해요. 그래야 내 단점을 고치고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답니다. 또 다른 인성 다지기 2. 함께여, 만물물, 할위, 봄춘, 여물위춘. 모든 사물과 함께 봄이 된다는 뜻으로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것들과 부드럽게 소통하며 봄과 같이 따스하게 서로를 포용하라는 말이에요. 여물위춘. 여물위춘은 이 세상 모든 존재들과 함께 항상 봄과 같은 따뜻한 정을 일으킨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장자라는 책에 나오는 말이에요. 장자는 중국 고대 철학자인 장자가 지은 책이에요. 장자는 평소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다른 사람과 함께 봄이 된다는 여물위춘도 역시 소통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봄은 다른 사람과 만나서 새롭게 태어난 자신을 말해요. 즉 여물위추는
다른 사람과 소통하며 한층 더 성장하라는 가르침을 담고 있어요. 우리는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그리고 알게 모르게 그 사람들의 영향을 받게 돼요. 좋은 사람을 만나면 좋은 영향을 받고 나쁜 사람을 만나면 나쁜 영향을 받지요. 따라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나의 인생이 좌우된다고 할 수 있어요. 나 역시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괜찮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겠지요. 그리고 서로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올바른 소통이 필요해요. 올바른 소통은 상대와의 차이를 틀림이 아니라 다름에서 찾아야 돼요. 상대가 나와 다르다 해서 틀리고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올바른 소통을 할 수 없답니다.